반갑습니다. 장 마감 기준 테슬라 주가가 8% 이상 빠졌습니다. 테슬라 주가 하락 퍼센티지나 하락폭을 봤을 때 상당히 큰 수준이지만 이 하락에 크게 의미를 두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그리고 이런 변동성과 관련된 내용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인터뷰 영상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 같은 경우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하게 된 이유는 파월의 몇 마디에 시장이 과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간략히 시장이 시장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원래 조금 하락한 상태였는데 우르르 빠지기 시작한 게 바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작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시장이 가장 크게 염려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In the December SEP, which shows a median forecast of down 2 cuts next year compared to 4 in September. 2025년에 기준금리를 2번만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2번만 더 내린다라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가 덜 진행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패닉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패닉이었냐면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 2일 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하락폭만 본다면 이 변화폭이 엄청나게 변화무쌍하였고, 그동안 테슬라 투자자분들의 도파민을 폭주시키며 증가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크게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락폭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결코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8% 하락 자체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테슬라라는 기업이 원래 변동성이 높은 기업이죠. 최근에 예를 보게 된다면 11월 12일을 보게 되면 그 전날 종가는 $350였는데 이날은 $328로 마감하게 됩니다. 6% 넘게 하락을 하였죠. 역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이때 주가가 328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청난 폭락을 겪고 현재 주가는 442불입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요동치는 주가를 통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만큼 어리석은 행위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해야 되는 점은 기관은 최근 들어 아주 공격적으로 테슬라 보유량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주식 분할을 고려하고 난 다음에도 기관의 테슬라 주식 보유량은 지금이 최고 수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주식 보유량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관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추가로 보유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미래를 쉽게 가늠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웨이모를 보는 것입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도 비싸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역시 테슬라와 비교하면 많이 뒤처져지기에 운영 비용 역시 아주 많이 듭니다. 이처럼 열등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웨이모가 성취한 것을 보면 자율주행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 수 있는지 손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2024년도에만 400만 번이 넘는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하였으며 하루에 약 11,000번의 택시 주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웨이모의 로봇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이 차 안에서 보낸 모든 시간을 합치게 되면 1,100만 시간이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운데 웨이모 같은 경우 지금 운행하고 있는 도시가 몇 곳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웨이모 차량 같은 경우도 1,000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200만 대의 차량을 한 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차량이 로봇택시가 될 수 있으며 로봇택시 전용 차량이 곧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시장을 테슬라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입니다. 웨이모와 비교하면 더 뛰어난 차량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로봇택시 운영 비용 역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영상은 아쇼크가 따로 언급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게 되면 앞쪽에서 앰뷸런스 차량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완벽하게 대응하여서 기다렸다가 운행하는 테슬라 자율주행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쇼크는 FSD 13.4 버전에서는 오디오 인풋, 앰뷸런스의 소리까지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있는 인터뷰가 나왔는데 바로 마크 안드레센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언급한 인터뷰입니다.
마크 같은 경우 과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에도 4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일론 머스크와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협력을 해온 사이입니다. 오랜 시간 일론 머스크를 지켜본 사람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본질적인 역량과 관련된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CEO 중 그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와 비슷한 인물, 특히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의 산업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나 앤드류 카네기, IBM을 설립한 토머스 왓슨 같은 사람들이죠. 앤드류 멜론이나 코넬리우스 밴더빌트 같은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일론이 운영하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게 운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리더가 회사가 하는 일을 완전히 깊이 이해하고 회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완전히 알고 참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조직의 핵심, 주요 문제 해결사가 되기 위해 놀라운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론은 매주 각 회사를 방문합니다. 그 주에 회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52주 연속으로 매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각 회사는 그 해 52개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대기업은 여전히 사전 기획회의, 이사회 회의, 프레젠테이션, 규정 준수 검토 및 법률 검토를 위한 기획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지적 능력과 함께 놀라운 인격, 도덕적 권위, 실행 능력, 기본에 대한 집중력과 같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때문에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일론과 함께 일하면 기대치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고 그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한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주에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 것이고 당신이 실적이 저조한지 알 것이고 당신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면 회의에서 당신을 해고할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그와 같이 회사에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다면 그를 위해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를 위해 일할 때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회사가 지금과 같이 성장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납할 수 있나 이러쿵 저러쿵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는 다른 방위 우주항공회사에서 일하다가 스페이스X에 입사한 유명한 사람이 스페이스X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충격적인 능력의 영역에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압도적으로 유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역량 수준이 매우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높아지는 조직에 속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 말에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그는 실제로 거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하는 대부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관여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지금 그 회사의 가장 큰 다음 문제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예로 들면 병목 현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제조 체인에는 항상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제조 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항상 존재합니다. 때로는 병목 현상이 프로세스의 시작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때로는 병목 현상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완제품을 보관할 창고가 충분하지 않거나 중간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회사를 운영한다면 병목 현상이 무엇이든 항상 병목 현상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는 그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보편화했다고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를 일종의 개념적 조립 라인, 아시다시피 자동차와 로켓을 만드는 것처럼 때로는 문작 그대로의 조립 라인을 관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주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보장된 현상이고 사람들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 즉 역설의 해결 방법은 그 해결책을 미세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보다 더 잘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론은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많은, 특히 비기술적인 CEO가 이 방법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병목 현상을 파악하면 병목 현상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는 라인 엔지니어에게 가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제조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면 라인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에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엔지니어링 부사장에게, 엔지니어링 책임자에게, 개별 기여자에게 3주 후에 검토해야 할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 가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를 직접 찾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엔지니어와 함께 방에 앉아 문제를 해결합니다. 미쳤습니다, 의역.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함께 일하는 기술자들로부터 놀라운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와, 만약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나타나서 밤새 키보드 앞이나 제조 라인 앞에서 저와 함께 앉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멋지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평범한 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CEO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내용이 본질입니다. 어떻게 다른 평범한 CEO들이 일론 머스크와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알아보는 게 테슬라 장기 투자자가 가져야 되는 핵심 역량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